대표님이나 또는 대표님의 가족, 소위 특수관계인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말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안녕하십니까, 스타리치TV의 김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의 정관, 그 중에서도 주식 양도 제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라는 거는 뭐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죠. 주식을 양도하는데 제한을 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고 법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대표님 혼자서 100%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님 혼자 주식 100%를 갖고 계시면 향후에 상속 증여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표님이 주식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업체의 등기부등본에 뜬금없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정관에 집어넣고 반드시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필수 등기 사항인데요. 그래야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대표님, 주식 지분이 100%인데 왜 등기부등본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대답하시는데 참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어떤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정관을 개정해주고 하면서 그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대표님들은 심지어 우리 회사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뭔가 일은 해드려야 되겠는데 마땅히 해드릴 일이 없었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을 모르겠거나 또는 그 일을 수행해드릴 능력이 없었거나 할 경우에 뭔가 보여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정관을 수정하면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넣어드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업체는 반드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업체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업체는 있고 있어야 될 업체는 없는 겁니다. 그럼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 일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일들이 현실에서도 여러 번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잠깐 뭐 이러면서 음악이 빠바바 막 흐르면서 그거와 비슷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업체였는데 공사업체였어요.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는데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그 조달, 즉 그 입찰에 들어가서 이제 입찰을 따내야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회사가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문제는 뭐였냐면 명의신탁 주식, 즉 차명 주식을 보유한 차명 주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996년 10월 이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발기인을 7명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주주를 7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그거를 와서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대표님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야,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네가 그냥 주주로 참여를 해달라. 돈은 내가 낼 거니까. 이렇게 돼서 7명의 주주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차명 주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좀 악법이라기보다는 너무 법인을 중구난방으로 설립을 해서 좀 어지러워지는 것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설립을 하라는 뜻에서 만든 법이었겠지만 자유로운 기업을 활동을 하고 또 기업을 설립하는 거에 걸림돌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996년 10월부로 법을 개정을 합니다. 상법을. 그래서 발기인 수를 3명으로 줄이게 되죠. 3명으로 줄여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도 구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주주를 3명을 구한다. 쉽게 구할 것 같으시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부에서 2001년 7월 23일이 지나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발기인 1명, 즉 1인 주주도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게 돼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기공사 업체가 주주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6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니까 대표님도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주식을 나눠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차명 주주께서 10%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 즉 법률 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들, 즉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겠죠. 거기에 이 주식도 포함이 된 겁니다. 상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님께서 그 가족을 만나서 그 아드님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자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이 있다. 근데 이 주식이 여차저차해서 자네 아버지한테 10%가 가게 됐는데 그게 차명이다. 그러니까 그 주식은 나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이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무슨 금융기관에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를 아마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뭐 2억인가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주식 액면가가 10,000원인가 5,000원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오랜 기간 지나면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가 100억에 육박을 하고 5,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상속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합산돼서 상속이 됐기 때문에 상속세까지 다 내고 그 주식을 그 가족이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업체가 입찰에 들어가는 공사업체입니다. 입찰에 들어가는 공사업체는 이런 경쟁, 라이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드님, 그 가족이 경쟁사에다가 주식을 팔아버린 겁니다. 상장 주식도 아닌데 무슨 파냐고요? 네, 비상장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회사의 라이벌 업체가 이 회사의 10% 주주가 돼버린 겁니다. 대주주가 된 거죠. 제가 알기로 시가로 평가했을 때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율로 봤을 때 4% 이상의 그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니 주주는 주주총회를 소집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걸 다 보고를 받고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회사에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이 회사가 모르게 그렇게 주식이 거래가 돼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세력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설사 주식을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명의개설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취득한 주주를 주주 명부에 등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사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주가 주식을 누군가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물론 상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가족이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즉 돈 받고 팔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정관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관에 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거래처나 이런 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으실 때가 있죠. 등기부 등본 맨 하단에 주식 양도에 관한 제한 규정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알고 다 조치를 해 놓으신 거죠.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혼자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회사를 보호하고 대표님을 보호하고 또 주주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또 어떤 대표님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직원분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이고 조그만 기업인데도 막 주주가 20명 막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어떤 시츄에이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이 대표님이나 또는 대표님의 가족, 소위 특수관계인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분들한테 나눠져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제3자한테 또는 차명주주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은 반드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넣어 놓으시고 등기를 해야 회사를 보호할 수 있고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식 양도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짧은 시간이나마 해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하신 시간이 되셨는지요? 그러면 오늘 이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차명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명 주식은 도대체 뭐고 왜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 좋은 측면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타리치 TV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참
알림 설정까지.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리치 TV의 김정환이었습니다.